정적분이라고 되어 있죠. 정적분.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거는 뭐였지? 윤서야? 어제 한 거 뭐였지? 뭐라고? 부정적분이었습니다. 그죠? 부정적분.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정적분. 이름만 들으면 둘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이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은요, 따지고 보면 서로 그 만들어진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전혀 상관없는 데서 서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적분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기원은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지금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적분으로 배운다. 그래서 정적분이 뭐냐에 대한 뭐 구체적인 설명 같은 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이 정적분에 대해서 자, 기본적인 것들, 꼭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들, 그런 개념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적분 하면 이렇게 생긴 걸 정적분이라고 해요. 어제 우리가 했던 부정적분은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이거는 fx를 적분하시오, 그러니까 부정적분하시오 이런 뜻이었고, 여기서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미분을 거꾸로 한 것, 이 정도 의미만 알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부정적분에다가 여기 이제 a, b 이렇게 위아래다가 숫자를 붙여준 거, 이렇게 위아래 숫자가 붙어 있는 걸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위끝, 아래끝 이렇게 부르거든요. 위끝, 아래끝. 위끝과 아래끝이 정해져 있는 적분, 어서오세요. 이거를 정적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정적분의 기호에 대해서 자, 일단 이렇게 생긴 기호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생긴 애를 만나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안에 있는 fx를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부정적분 했던 그 미분 거꾸로 하는 거, 그 부정적분을 해주는 거야. 얘를 부정적분 하면 보통 우리가 부정적분한 식을 이렇게 대문자로 썼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식을 적분을 한번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붙여주고 아래 끝과 윗 끝을 그대로 이렇게 써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안에 있는 식에다가 어서와 b를 대입한 식에서, 그러니까 윗끝이죠. 윗끝을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을 대입한 값을 빼준다. 요게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 여러분 그 프린트에 있는 것 중에서 그 밑에 지금 22번에 1번이 아니 22번이구나. 19번에 1번은 여기 아래끝 윗끝이 0이랑 2고요. 0이랑 2고 여기 3밖에 없죠. 이렇게 띡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해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걸 일단 적분을 해야 돼. 3이라는 숫자를 적분을 해야 돼. 형진아, 3을 적분하면 뭐죠? 3x죠? 그러면 적분한 3x라는 식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3x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쳐주고 0, 2를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3x라는 식에다가 2를 대입해. 2를 대입하면 얼마야?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3x라는 식에다 0을 대입해. 그럼 0이죠? 그럼 그대로 이렇게 빼주면 이게 정적분의 값이에요. 하영이 할 수 있겠어? 안에 있는 식을 적분해주고 아래끝 윗끝 써준 다음에 자, 안에 적분된 식에다가 윗끝 대입한 것에서 아래끝 대입한 것을 빼주는 겁니다. 이게 정적분의 계산 방법이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눈치챌 수 있는 거는 정적분을 계산한 결과는 형진아 지금 보는 것처럼 상수로 나오죠. 그죠? 근데 부정적분의 결과물은 상수였나 아니었나? 부정적분의 결과물은 상수가 아니라 식이죠. 적분된 식이 결과물이고, 정적분의 결과물은 숫자, 상수로 나온다 라는 게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또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계산 방법이야.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 계산 방법에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 잘 들어야 돼. 이 정적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정적분이 내가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 얘가 만약에 y는 fx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이 정적분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fx의 그래프가 지금처럼 x축보다 위에 그러니까 양수값을 갖는 그래프일 때 a하고 b의 값을 여기다가 또로로로록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정적분의 값이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합니다.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이 정적분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여기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정적분을 해봤잖아. 그죠? 그러면 3이라는 애를 그래프로 그리면 유나야 이거는 무슨 함수죠? 그냥 y는 3 그럼 무슨 함수라고 그러죠? 상수함수라고 하죠. 상수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쭉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y는 3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y는 3의 그래프. 그러면 이 y는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0부터 2까지 0이면은 여기가 0일 거고 2면은 여기쯤에 있겠죠? 여기쯤에 이렇게 2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 생각해봐. 요거 딱 지금 직사각형이잖아.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혜원아? 4라고? 6이죠? 그죠? 밑변이 2고 높이가 3이잖아. 넓이가 6이잖아. 그럼 그 6이라는 값이 아까 전에 계산한 정적분의 결과물과 어때요? 똑같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하기 위해서, 오늘 정적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지금 말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계산한다 라는 계산법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긴 정적분 기호는 이렇게 이 함수의 아래쪽 영역의 넓이를 뜻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정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6쪽에 있는 문제들은 처음에 얘기한 그 계산법대로 그냥 따라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들이야. 19번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9번에 4번. 자, 이거 윤서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선 정적분을 계산하려면 그 괄호 안에 있는 식을 적분부터 해주라 그랬죠. 요거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윤서야? 뭐라고?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거 적분하면 뭐라고?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됐었더라? n 플러스 1분의 1이 깔리고 x의 n 플러스 1제곱 뭐 플러스 c였지 정적분 할 때는? 부정적분 할 때는? 그치? 잠깐 이 적분법대로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신있게 말해줘. 그럼 이렇게 말해볼게. 뭐를 미분하면 2x 플러스 4가 돼? x가 있었잖아. 2x. x의 1제곱 아니에요? 그럼 요 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될까? 1이 더해지면서 분모로 깔리는 거잖아. 1이 더해지면서 분모로 깔리면 분모에 2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플러스 1 된다고. 결국 뭐야 그럼? x제곱 x제곱 그 다음에 4를 적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이거 아니야? 적분은 미분 거꾸로 하는 거잖아. 그치?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상수가 있었으면 적분하면 거기에 x를 그냥 붙이는 거야. 맞니? 자, 적분을 했어. 적분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쳐주고 아래 끝, 위 끝을 써주라 그랬죠? 마이너스 1 써주고 3 써주고 이렇게. 자, 그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방금 적분한 요 식에다가 3을 한번 대입해주고 빼기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것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초록색 식에다 3 대입하면 9 플러스 12 이렇게 될 거고요. 요 초록색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텐데 이 뒤에 거를 앞에 거에서 빼줄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통째로 빼준다고 생각해야 돼. 통째로.
그럼 요 계산하면 한영아 얼마야? 얼마? 24 그쵸? 24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장 단순한 이제 정적분 계산법이에요. 조금만 더 연습해 볼게요. 그 밑에 5번도 한번 볼게요. 5번. 자, 5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것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부분을 적분을 해야 돼요. 그죠? 얘를 적분할게요. 준이야, 적분할 줄 알아? 적분하면 뭐죠? 5번 문제입니다. 5번. 19번에 5번. x의 세제곱 플러스 x 맞죠? 적분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를 쳐주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써준 다음에 자 하영아 요 식에다가 얼마부터 대입하라고? 윗끝인 2를 대입해요. 2를 대입하면 8 플러스 2가 되니까 10 되겠죠? 10. 그 다음에 아래 끝을 대입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2를 뭐 해줘야 돼? 아니 빼줘야 돼. 그치? 윗끝을 대입한 값에서 아래 끝을 대입한 값을 빼는 게 정적분이에요. 그죠? 빼니까 답은 뭐가 될까? 12 이렇게 풀리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6번 재헌이도 한번 해보자. 요거를 적분하면 뭘까 재헌아? x의 4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돼가지고 1부터 3까지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부터 대입해? 3 대입해. 그러면 81 플러스 9니까 90이고 1 대입하면 2가 되겠죠. 그죠? 그걸 빼는 거니까 짠. 답은 얼마? 88. 이런 게 정적분입니다. 그쵸? 그래서 순서를 잘 기억하면 계산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정적분은 부정적분이랑 다르게 아래끝과 윗끝이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요 아래끝과 윗끝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아래끝과 윗끝에 대해서 자, 그 위에 설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A하고 B하고 똑같으면 그러니까 아래끝이랑 윗끝이 똑같아. 이래버리면 아까 내가 설명한 개념 중에 정적분은 이렇게 생긴 부분에 A부터 B까지의 넓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이게 정적분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아져 버리면 이 A라는 값이랑 B라는 값이랑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럼 넓이가 생겨야 안 생겨요? 넓이가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았다라는 건 그 정적분의 값이 무조건 얼마가 된다는 얘기일까?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림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한 요 계산하는 식에서도 당연히 A랑 B가 똑같으면 여기도 A가 되고 여기도 A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으면 정적분 값은 0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건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뒤집혀 있어요. 잘 보시면 아래 끝과 위 끝이 뒤집혔다? 뒤집혀 있으니까 뭐가 생겨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래 끝과 위 끝을 뒤집고 싶으면 뭘 붙이면 돼?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주면 돼. 그쵸? 그러니까 아래 끝, 위 끝에 대해서 기억할 첫 번째는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으면 정적분 값은 무조건 0이다. 두 번째, 아래 끝과 위 끝을 뒤집어주고 싶을 때는 앞에다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면 된다. 그지? 이 정도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로 가서 20번에 1번 같은 거 있죠? 20번에 1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성빈아,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뭐야 답은? 그냥 바로 0이라고 쓰는 거야.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면 물론 2번 문제는요 바꿀 수 있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래 끝, 위 끝을 쓸 때 아래 끝이 작은 숫자가 써 있고 위 끝이 큰 숫자가 써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밑에가 3이고 위에가 1이면 좀 불편하긴 해. 그치? 그러면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돼? 바꿔주고 마이너스 붙여도 되죠. 나는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주고 아래 끝, 위 끝을 바꿔서 위에가 크고 아래가 작게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좋아.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시고 나는 뭐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도 별 상관없어. 그냥 계산할래?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죠. 그쵸? 자, 윤서야, 바꿔서 계산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산할까요? 바꿔서 할까요?
그럼 이 상태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처음 할 일은 이거를 뭐 하는 거다? 적분 해줘. 적분 x세제곱 뭐라고? 안 들려. 6x라고 써있죠. 6x. 6x는 지수가 1이지. 적분을 하려면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값으로 얘를 나누란 말이야. 그리고 지수를 하나 키워주라고요. 그럼 뭐가 돼요? 3x제곱. 여기 3x제곱이 써있어야 이걸 미분하면 6x 되지 않아요? 맞니? 자, 이게 적분한 거야. 그러면 요렇게 해주고 아래 끝 위 끝을 1이랑 3을 쓸게요. 그 다음에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전에 마이너스 붙이고 시작했잖아, 그지? 요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놔야죠.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그대로 붙여 놓으시고 요 식에다가 얼마 대입해, 윤서야? 3부터 대입해. 3 대입하면 27 더하기 27이니까 얼마예요? 54.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얼마예요? 4죠? 그럼 54에서 4를 뭐 한다? 뺀다. 아까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원래 빼는 거예요. 윗끝 대입한 것에서 아래끝 대입한 걸 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뺍니다. 그래서 빼니까 괄호 안에가 50이 됐죠. 그죠? 50이 됐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답은 뭐야? 마이너스 50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50. 그쵸? 그래서 정적분의 값은 지금 본 것처럼 음수의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지? 아까 편의상 이제 요거의 넓이라고 했지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아래 끝과 윗 끝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적분의 결과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97페이지에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우리가 라지 f를 미분한 거를 보통 스몰 fx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지? 그럼 우리한테 이렇게 생긴 정적분이 있었다고 해보자. a부터 x까지 f, t, d, t x로 하던 걸 t로 바꿔놨는데 뭐 변수가 바뀌었을 뿐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정적분을 계산한다면 민영아 얘한테 얘를 일단 뭐 해줘야 돼? 적분을 해줘야 돼. 근데 방금 뭐라 그랬냐면 f, 라지 f를 미분한 게 스몰 f라 그랬잖아. 스몰 f를 적분하면 누가 돼요? 라지 f로 돌아가겠지. 그러므로 얘를 적분하면은 라지 ft가 될 거고 어서와. 그 다음에 요거를 a부터 x까지 이렇게 쓸 거니까 앞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자, 여기다가 유나야 얼마부터 넣어? x부터 넣어요. 그러면은 라지 fx 이렇게 될 거고 빼기 누구를 넣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지금 정적분의 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d dt, d dx 이건 누구에 대해 미분한다는 뜻이죠? x에 대해 미분해 이런 뜻이잖아. 내가 만약에 이 식을 x에 대해 미분한다면 그럼 뭐 여기도 x에 대해 미분한다, 여기도 x에 대해 미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끝부분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걸 x에 대해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라지 fx는 x에 대해 미분하면 누구로 돌아갈까요? 스몰 fx로 돌아가겠죠. 그죠? 맞죠? 라지 fx는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는 애니까. 그래서 얘를 x에 대해 미분해주면 스몰 fx가 되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얘기가 달라요. 이 뒤에 있는 거는 지금 잘 생각해보면 f라는 식에다가 a라는 상수를 넣은 거야. 상수. 숫자를 대입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fa 자체가 상수죠. 숫자예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숫자예요. 그러면 숫자를 x에 대해 미분하면 어떻게 돼버리죠? 없어져 버려요. 상수항 미분하면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 뒷부분을 d dx, x에 대해 미분하면 누구만 남냐? fx, 스몰 fx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요 식이 결국에는 누가 되는 거냐면 fx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보면 여기에 x가 들어가 있었잖아, 그지? 여기에 x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으니까 정적분 했을 때 라지 fx가 등장했고, 걔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했으니까 스몰 fx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변수가 들어있는 부분과 상수가 들어있는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주로 이제 이런 꼴로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자, 이런 꼴로 조건이 주어지면 이 식에다가 여러분들이 두 가지 행동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 행동은 자, 이 주어진 식에 x 자리에 숫자를 하나 넣어볼 거예요. 지금 보면 요 지금 아래 끝 윗끝에서 아래 끝이 a라는 상수로 고정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정적분에 대해서 앞장에서 배웠던 것 중에 아래 끝이랑 윗 끝이랑 똑같으면 무조건 얼마죠? 0이라 그랬지.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x 자리에 뭘 한번 넣어볼까? a를 넣어봐요. x에다 a를 대입해봐. 그러면 x에다 a를 대입하는 순간 좌변은 무조건 얼마가 돼? 무조건 0이 돼요. 그죠? x 자리에 a가 딱 들어가는 순간 아래 끝, 윗 끝이 똑같아지니까 좌변은 무조건 0이야. 우변에 있는 x 자리에 a가 들어가? 그러면 여기 ga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이 ga의 값이 얼마예요? 0이에요 라는 걸 하나 얻어내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주어진 식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보는 겁니다. 이 좌변에 있는 애를 x에 대해 미분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 아까 요 놈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이 정적분이 싹 없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는 애가 튀어나오는데 변수가 바뀌어서 나와요. t가 아니라 x라는 변수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의 양변을 미분하면 양변 미분,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fx가 짠 나오고요. 우변은 요 놈을 미분한 g'x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같다.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풀어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자, 22번으로 가볼게. 22번에 1번 문제. 자, 우리의 목표는 fx라는 식을 구하는 겁니다. fx가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혜원아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보자 그랬죠? a를 대입해보자 그랬죠? 그래서 x에다가 a를 대입을 할게요. a를 대입을 해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무조건 0 되고 우변은 a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성빈아,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실수는 누구밖에 없죠?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죠? 그죠? 여기 a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a 값이 마이너스 1.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니까 요 식을 다시 한번 쓰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는 x세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이 상태로 써놓고 두 번째로 할 일이 뭐였냐면 이 식의 양변을 뭐 해라? 미분해라. 누구에 대해 미분해라? x에 대해 미분해라. 그래서 요거의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자, 이렇게 쓸게요. t dx 요걸 붙이면 x에 대해 미분해 이런 뜻이 되니까 d dx.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안에 들어가 있던 식이 바깥으로 뿅 나오는데 t라는 변수가 누구로 바뀐다? x로 바뀐다. 그래서 좌변은 fx 이렇게 되고 우변은 얘가 x에 대해 미분되니까 어떻게 돼요? 3x 제곱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이거는 지금 요 과정을 통해서 fx의 모양은 요겁니다 라고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 얘기한 두 가지 작업만 계속 해주면 요 줄에 있는 문제들은 다 같은 방식으로 풀립니다. 그죠? 숫자 하나 대입, 그 다음에 양변을 x에 대해 미분, 요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3번에 있는 문제도 해볼게요. 23번에 1번으로 갈게. 자, 23번에 1번은 요렇게 생긴 식인데, 아이고, 문제를 지워버렸네 내가. f1의 값을 구하여라 였구나. 자, 요렇게 생긴 식이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을 해볼 건데, 일단 하영아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보자.
1을 대입해보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러면 좌변이 무조건 얼마 나온다 그랬죠? 그죠? 아래 끝 위 끝이 똑같아져서 0이 됐어요. 0은 하고 우변에 x자리에 1 들어갔으니까 1 더하기 1 마이너스 2a 이렇게 됐네. 그치? 그럼 a가 얼마지 서준아? a가 1이겠죠? 그죠? 자, 두 번째로는 이 주어진 식의 양변을 어떻게 해봐라? x에 대해 미분해봐라 라고 했죠. 그죠? 그럼 양변 x에 대해 미분하면 좌변이 어떻게 돼요? 좌변 fx만 남아. 우변은요? 우와.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a의 값이 1인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a 자리에 1 집어넣어주면 요 그대로 요렇게 되겠네. 그치? 요게 fx다. 이렇게 fx 값이 구해지고 그럼 그때 f1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1만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혜원아 답은 얼마? 5가 되겠죠? 5 이렇게.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해볼게요. 2번 97쪽의 2번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고 이 식을 이용해서 a 값이랑 f1을 구해볼 거예요. 그럼 또 가장 먼저 할 일은 준이야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전에 먼저 x자리에 뭘 대입하라 그랬는데 그쵸? 지금은 0을 대입해야죠. 그래서 아래 끝과 위 끝이 똑같아지게 만들어주면 그럼 좌변이 무조건 0이 되니까 0은 0 더하기 0 빼기 0 더하기 a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럼 a가 얼마예요? a가 0이지 뭐. 그죠? a 자체가 0이에요. 자, a 값 0인 거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주어진 식의 양변을 윤서야 어떻게 해봐라? 누구에 대해서 미분해봐라? x에 대해서 미분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좌변은 자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놈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요 놈이 그대로 나오는 건데 단 t라는 애가 누구로 바뀌면서 x로 바뀌면서 그쵸? 그래서 좌변은 요 안에 있는 식을 그대로 갖다 쓰는데 t를 x로만 바꾸어서 써주면 됩니다. 요렇게 써지겠죠. 요렇게. 요게 좌변이야. 미분을 하면 자 그러면 우변은 이제 우변에 있는 식은 x에 대해 한번 미분이 될 테니까 윤서가 불러봐. 뭐가 되죠?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fx 값을 찾을 건데 a 값은 이미 0인 거 찾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f1만 찾으면 되겠다. 그죠? f1 찾기 위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x에다가 얼마 대입해? 1 대입해버리면 되지. 그치? x 1 대입해버리면 2 곱하기 f1 그리고 우변은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f1은 몇일까? 2가 되겠죠. 그쵸? 요거는 2, 요거는 0 더하면 답은 2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항상 이러한 패턴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런 패턴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방법 아까 1번, 2번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로 넘어가면 이 98페이지에서도 계속 정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요 정적분의 계산 방법에 있는 요 규칙들은요 부정적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새롭게 배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정적분 계산하는 연습한다 생각하고 한 두 개만 풀어볼게요. 자, 25번에 2번을 한번 보자. 25번에 2번. 자, 내가 이렇게 생긴 애를 정적분으로 계산하고 싶어. 근데 얘는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뒤집혀 있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아래 끝, 위 끝을 똑같이 맞출 수 있다면 하나로 합쳐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추면 좋거든.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의 아래 끝, 위 끝을 뒤집자. 이 아래 끝, 위 끝을 뒤집자. 근데 뒤집으려면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줘야 돼. 그래서 뒤에 있던 정적분을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요 정적분과 요 정적분은 아래 끝, 위 끝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 그냥 합칠 수 있습니다. 0부터 2까지 한 다음에 앞에 있던 식에서 1 플러스 x제곱
뒤에 있던 식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그냥 하나로 합쳐질 수 있죠. 이렇게. 그럼 합쳐놓고 보니까 1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네? 그쵸? 1 사라지니까 결국 괄호 안에 있는 식은 뭐만 남았다? 2x제곱만 남았어. 그럼 우리는 2x제곱을 0부터 2까지 정적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안이가 해보자. 일단 얘를 적분을 한번 해주죠. 예안아. 얘 적분 한번 보죠. 3분의 2 x 세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대괄호를 쳐준 다음에 위아래 있던 숫자들을 딱딱 써주시고 적분한 식에다가 이거 대입한 값 쓰는 거예요. 위에 끝 대입한 값. 그럼 3분의 몇이야? 3분의 16이지. 거기에서 아래 끝을 대입한 값을 써서 빼주면 정적분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16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이 가능할까? 이걸 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해서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5번도 한번 해봅시다.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볼까요? 요거. 일단 이거는 아래 끝, 위 끝이 똑같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합쳐서 계산하시고 그 안에 있는 식을 최대한 간단히 만들고 그리고 적분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5번 계산해서 답 한번 찾아봐. 이거는 일단 둘 다 아래 끝, 위 끝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하나의 인테그랄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 전개를 못 시켜가지고 못 푸는 사람들이 있네. 자, 얘를 전개시키고 싶다. 성빈아, 이거 전개시키려면 이걸 활용하는 거잖아.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뭐예요? 아니, 전개시키라고. 전개 쫙 풀어서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 세제곱으로 전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그 규칙대로 얘를 그대로 전개를 시킨다면, 자, 앞에 있는 녀석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8x 세제곱 플러스 3에다가 요거 2번이니까 12x 제곱 플러스 3에다가 요거 1번이니까 6x 플러스 1, 요거 앞에 거 전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뒤에 거는 자, 같은 공식으로 전개를 시키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자, 맨 앞에 1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죠. 그죠? 3 곱하기 요거 1번, 요거 2번, 아니 요거 2번, 요거 1번. 그 다음에 플러스 12x 제곱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8x 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전개를 잘 시키고 나면은 지워지는 거 이제 8x 세제곱 지워지고 그 다음에 6x 지워지니까 남아있는 식만 써보면 자, 1부터 3까지 24x 제곱 플러스 2 요것만 남죠. 요렇게. 물론 여기서 2로 묶어도 괜찮아요. 2로 묶어서 인테그랄 앞으로 빼도 괜찮아요. 요거 2로 묶을 수 있잖아. 그치? 그냥 계산해도 괜찮고. 자, 그럼 재현아 이제 얘를 적분을 할 거야. 그럼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8x 세제곱 되죠? 8x 세제곱 플러스 2x. 자, 이렇게 적분을 해준 다음에 요렇게 해주고 1 써주고 3 써주고 그 다음에 식 전체에다가 3을 한번 대입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하면 서준아 뭐가 될까? 222. 자, 222가 된대요. 자, 빼기 아래 끝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0. 그죠? 그럼 222에서 10을 빼주는 게 정적분의 결과물인 거지. 그치? 답은 212 이런 식으로. 네, 갔다 오세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연습이야. 계산하는 방법은 아니까 연습해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넘겨볼게요. 자, 넘어가서 99페이지에는 정적분의 성질,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을 계산할 때 조금 편리하게 묶어서 계산하는 그런 계산 방법들을 좀 배우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건데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아까 전에 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넓이를 나타낸다 그랬잖아. 그러면 만약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어요. 그럼 내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하면 L을 fx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요 정적분의 값이 요 값이 뭘 의미한다 그랬냐면 요 값이 여기의 넓이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의 넓이. 그러면 B부터 C까지 fx dx 이렇게 쓰면 얘는 당연히 여기의 넓이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얘네 둘을 더하고 싶으면 어떻게 계산해도 괜찮아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분홍색이랑 연두색 넓이를 그냥 합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걸 우리는 하나의 정적분으로 쓸 수 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해버리면 끝날까? A부터 C까지 fx dx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한 방에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똑같고, 자, 이 구조처럼 요 부분에 있는 숫자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있는 숫자가 연결될 때 있죠. 똑같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요런 느낌으로 두 개의 구간을 이어 붙여서 한 번에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숫자와 요 숫자가 똑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정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윤서 뭔지 알겠니? 예를 들면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뭐 1부터 4까지 더하기 4부터 7까지 이거 계산하면 한 방에 그냥 1부터 7까지로 쓰면 된다는 거죠. 준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지금처럼 숫자가 1, 4, 4, 7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게 1부터 4까지랑 4부터 7까지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건 안 헷갈리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숫자가 뭐 3부터 1까지 1부터 5까지 이거는 약간 숫자 순서가 뒤집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딱 봤을 때 요 숫자랑 요 숫자가 똑같잖아요? 그럼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해도 돼. 꼭 대소관계가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일 필요가 없고 그냥 요 숫자와 요 숫자가 똑같은 것만 확인되면 이거는 그냥 3부터 5까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얘와 얘가 같다면. 그죠? 그래서 대소관계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27번으로 가서 27번에 2번 같은 걸 보면 27번에 2번 자,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뒤에는 2부터 1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크고 얘가 작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요 숫자와 요 숫자가 같잖아. 첫 번째 정적분의 위끝과 두 번째 정적분의 아래 끝이 똑같잖아. 그죠? 그러면서 안에 들어있는 함수는 동일하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녀석으로 하나로 쓸 수 있구나. 서준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0부터 1까지 그렇지. 요렇게 하나의 정적분으로 계산이 가능하구나.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적분해 볼게요. 윤서가 적분해 주세요.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의 세제곱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0부터 1까지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1 대입해 줘야 되니까 1 대입하면은 4분의 1 빼기 3분의 2네요. 얼마니 한영아? 4분의 1 빼기 3분의 2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죠? 음수죠? 마이너스 12분의 5입니다. 그 다음에 0 대입하면은 뭐 당연히 0일 테니까 뒤에서 뺄 건 없고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5 요 놈이 이 정적분의 결과물이다. 그치? 이렇게 구간을 연결 짓는 거, 구간을 합쳐서 하나의 정적분으로 만드는 거 그거를 연습하는 페이지야.
자, 그러면 28번에 1번 한번 풀어봅시다. 28번에 1번. 답 한번 찾아주세요. 28번에 1번. 자, 이 1번 문제, 28번의 1번 문제는 당연히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싶다. 이거를 이렇게 부호를 바꿔주게 되면은 이 정적분에서 무엇을 바꿔주면 돼요? 아래 끝이랑 위 끝을 싹 뒤집어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앞에 부호가 바뀐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먼저 해주면 이걸 하고 나니까 하영아, 이거 하나의 인테그랄로 쓸 수 있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3까지. 안에다 뭐라고 써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두 개의 정적분이 하나로 바뀌었고요. 이걸 이 상태로 적분할 수는 없어요. 요거는 전개시켰다가 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0부터 3까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얘를 적분하는 거니까 혜원아 적분 한번 해줘. 그렇지. 그렇게 하고 0부터 3까지니까 3을 쭉 대입하면은 얘가 9 되고요. 요것도 9 되고 요거 3이니까 9 더하기 9 더하기 3 21 되고요.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0이니까 21이 그대로 답이네. 그치? 네, 요렇게 바꿔서 계산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28번의 3번 문제를 봐봐요. 28번의 3번. 여기에 조금 이상한 일이 있는데 답이 뭐라고요? 21이요. 자, 요 3번 문제에서는 뒤에 있는 정적분하고 앞에 있는 정적분하고 문자의 종류가 어때요? 서로 다르죠? 서로 달라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적분을 계산한 결과는 상수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x로 써 있으나 여기에 t로 써 있으나 우리가 이걸 서로 다른 식이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정적분에서는 여기가 x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자와 여기 있는 문자와 여기 있는 문자가 동일하게 xxx, 여기는 ttt잖아. 그럼 이 뒤에 있는 정적분을 자, 그냥 3부터 2까지 x제곱 플러스 x dx 이렇게 바꾸더라도 이 정적분의 결과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어차피 결과물은 숫자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문자의 종류가 달라도 자, 같은 종류로 통일시킬 수 있어. 식의 형태만 똑같다면. 요렇게 생긴 식은 지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통일시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아까처럼 윗끝 아래끝을 뒤집어주는 작업까지 짠 해주면, 그러면 이번에도 방금 1번과 마찬가지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우리가 하나의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죠. 윤서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3까지 요 놈한테 뭐만 붙이면 된다? dx, 그치? dx. 그래서 요 놈을 적분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하영이가 한번 적분해주세요. 3분의 1 x세제곱 그치.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1부터 3까지. 자, 그럼 처음에 3을 대입해야 돼. 서준아, 3 대입하면 얼마야? 9 더하기 2분의 9. 이게 3 대입한 거죠? 그죠? 1 대입하면 얼마야? 3분의 1에 2분의 1 더하니까 얼마야? 아니, 6분의 5지? 6분의 5를 뭐 할 거야, 우리는? 빼는 거지, 그치? 네, 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게 6분의 27이니까 6분의 22? 6분의 20이면은 3분의 11? 3분의 11에 9 더하는 건가요? 맞죠? 3분의 11에다가 9 더하면 얼마야? 3분의 38? 이렇게, 그치? 그래서 정적분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분수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분수 들어가면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 네, 부호만 바뀌면은 위에 저게 바뀌는 거죠? 이거가? 여기 이 앞에 있는 인테그랄 앞에 있는 부호를 바꿔주잖아. 그럼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면 복잡해. 이거 바꿔주면 뒤집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100쪽이랑 101쪽에 있는 문제들까지 소화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100쪽이랑 101쪽은 이제 절대값이 있는 정적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의 정적분 값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절대값 x-1 이렇게 생긴 식은요,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의 식이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x가 얼마를 기준으로, 성빈아? x가 얼마일 때를 기준으로? 1일 때를 기준으로. 자, x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은 요 안에 있던 친구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식이 어떻게 되지? 요렇게 되지, 그치?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대로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0부터 3까지 이 식을 적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중간에 함수의 식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할 수 없어. 1이라는 지점에서 함수의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요 놈을, 자, 1에서 한번 끊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함수가 바뀌면. 그치? 그래서 0에서 출발했으니까 0에서 1까지 한번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1에서 3까지 한번 적분을 해줄 건데, 자, 요 자리에 들어가는 식은 0부터 1이라는 구간이잖아. 그치? 0부터 1이라는 구간이면 재현아,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어떤 거 써야 돼? 0부터 1이라는 구간의 정적분을 구하려면 요 자리에 들어갈 식은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냐고요? 1번 당연히 이 범위를 보면 되죠. 0부터 1이라는 건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벌어진 일이잖아. 그러면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쓰는 요 친구를 넣어줘야지. 이렇게, 요렇게.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요거는 1을 넘어갔기 때문에 요 구간에 들어가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함수는 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x-1을 요렇게 넣어주고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해가지고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해서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앞에 거는 그냥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앞에 이 정적분 값은 얼마니? 2분의 1이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앞에 거는, 그지? 자, 뒤에 거는 여기다가 일단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9 빼기 3이니까 2분의 3인가? 그지? 2분의 3. 거기서 1 대입한 걸 빼야 되니까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야 돼. 그럼 뭐가 돼?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다 합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5가 됩니다. 근데 있잖아, 이거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그래프이긴 하지만 1차 함수였죠. 그죠? 그리고 기울기도 1짜리잖아. 그럼 이 정도는 그래프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요거의 그래프 기억나요? 요거 무슨 모양이죠? V자 모양이죠. 근데 그 V자의 꼭지점이 어디 찍혀 있죠? 1,0에 찍혀 있죠. 그죠? 그러면 1,0 여기에 딱 찍혀 있으면서 여기서 V자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요놈의 그래프가 지금 요거의 그래프잖아.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0부터 3까지 정적분한 값이 궁금하다 그러면 결국 어디냐면 0은 여기고 3이면은 2, 3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결국 우리는 여기하고 여기의 넓이를 찾고 싶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거 길이가 1이고 1이고 요거 2고 요거 2 아니야, 그지?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니까 둘이 더하면 2분의 5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죠. 그치?
그래서 정적분이 넓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라는 걸 이런 문제에서는 활용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1차 함수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2차까지만 넘어가도 차수가 한 차수만 높아져도 곡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그 방식으로 넓이를 못 구하죠. 적분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때는. 하지만 1차 함수는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럼 옆에 있는 31번의 1번도 한번 볼게요. 31번의 1번. 31번의 1번은 일단 얘는 2차 함수고요. 얘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요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까? 우리가 예전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뭘 찾았냐면 꼭지점을 찾았어. 그지? 몇 컴마 몇이 꼭지점인가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는 꼭지점을 찾는 것보다 이런 종류의 함수를 그릴 때는 뭐가 더 중요할까? 얘를 그렸을 때 당연히 아래로 볼록할 건데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 이게 더 궁금하거든 이제. 그래서 표준형 바꾸지 마시고 뭘 해버리면 돼 얘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y는 x-1,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인 이런 그래프죠. 그러면 하영아 여기다가 절대값을 땅 씌워버렸죠.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딱 씌워버리면 이 그래프 어떻게 되죠? 하영이 기억나? 통째로 저렇게 절대값 씌우면 그 그래프 중에 x축보다 아래에 있던 부분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접어져 올라오는 거죠. 그럼 지금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변할까 안 변할까 하영아 요거? 안 변해요. 여기도 안 변해요. 이 아래에 있던 얘만 접어져 올라오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거를 한번 써볼게. 자, 이 절대값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요 식은요. 잘 생각해봐. 어느 구간에서 얘가 그대로 나올까요? 우리 아까 전에 1차 함수 그렸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이게 양수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지금 요 그래프에서 봤을 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하고 여기 있죠. 여기는 원래 양수값이었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안 생겼던 거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구간에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 구간 있잖아. 마이너스 2에서부터 1이라는 요 사이 구간에서만 얘가 무슨 수가 돼가지고 얘가 음수가 돼가지고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식이 요 구간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뭐 등호는 위아래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만 붙일게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정적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거냐면 0부터 2까지 할 거란 말이야. 0부터 2까지. 그럼 0이면은 여기쯤에 0이 있을 거고 이렇게 0이 있을 거고 2면은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0부터 2까지 한 번에 적분할 수 있다 없다? 0부터 2까지 한 번에 할 수 없다. 왜 없다? 중간에 1이라는 지점에서 식이 변하니까. 그치? 식이 변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식이 변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끊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한번 계산해주고 더하기 나머지 1부터 2까지 한번 계산해주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계산할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은 민영아 어떤 식을 써야 돼? 둘 중에 지금 0부터 1이죠. 0부터 1이라는 구간은 여기 들어가나요? 여기 들어가나요?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가죠. 그럼 두 번째 식을 써야지, 그치? 여기다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걸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가 첫 번째 식을 쓰는 겁니다. 그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지점이 0이 되는 순간에 따라서 함수의 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식이 바뀌는 지점을 끊어서 따로 계산해야 계산이 제대로 됩니다. 그죠?
계산 뭐 하나 해볼까? 자, 얘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요거를 0부터 1까지 플러스 뒤에는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를 1부터 2까지 요거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다 1쭉 집어넣으면 얼마일까요? 성빈 얼마지? 1쭉 집어넣으면 이렇게 둘이 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5입니다. 마이너스 6분의 5에다 2 더하니까 몇이야 형진아? 6분의 7이죠. 그쵸? 그럼 앞에 덩어리는 그냥 6분의 7로 끝난 거고 뒤에 덩어리는 2를 쭉 집어넣으면 자, 근데 여러분 요거 계산할 때 있죠. 정적분 계산할 때 계산 방법 중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2를 쫙 집어넣어서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쭉 집어넣어서 계산한 걸 뺐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산해도 되냐면 봐봐. 이 세 개를 따로따로 계산해도 돼요. 3분의 1 붙여놓은 상태로 요 자리지, 요 자리. 요 자리에서 2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따로 3분의 1 한 다음에 x 세제곱 이거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1부터 2까지 하고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에다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1부터 2까지 하고 이런 개념으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때도 지금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3분의 1 해놓고 8 빼기 1이니까 7이잖아. 그럼 3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거고 플러스 여기 2분의 1 부분도 2분의 1 한 다음에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쓰니까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지막에 요 계산할 때도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x 자리에서 2 빼기 1 이렇게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정적분의 계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쫙 2 집어넣은 거에서 쫙 1 집어넣은 거 빼면 되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죠? 네. 이렇게 둘이 하면은 6분의 23인가? 그 다음에 여기 빼기 2네요. 그럼 6분의 11인가? 6분의 11. 그럼 6분의 11이랑 아까 6분의 7이랑 더하면 얼마야? 얼마죠? 6분의 18이니까 3인가요? 그죠? 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그 밑에 문제들은 방금 보여준 그 두 문제랑 똑같은 유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101페이지에 101페이지에서 그 32번에 1번 같은 거는 이미 우리가 앞장에 절대값 문제를 풀면서 이미 얘기한 거거든. 얘도 중간에 함수가 변하는 애잖아. 1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함수가 변하잖아. 그럼 혜원아 이거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없다? 한 번에 계산할 수 없다. 어디서 끊어져야 돼? 1에서 끊어져야 돼. 그지?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한 번 계산해주고 다시 1에서 2까지 계산해주고 요렇게 계산할 건데 0에서 1까지는 혜원아 어떤 식을 써야 돼? 둘 중에 위에 거 써야 되겠죠? 0이랑 1이라는 구간은 1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1보다 크니까 x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앞장과 다를 바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 32번에 3번으로 갈게요. 32번에 3번 자 32번에 3번은 조금 어려워요. 32번에 3번은 일단 fx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한 식이 이렇게 생겼지요. 그죠? 그러니까 fx가 있는 게 아니라 fx 빼기 1이라는 애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친구부터 정확히 좀 써놓을게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fx 빼기 1은 어떻게 생길까? 단순한 작업입니다. x가 있던 자리에 다 뭘로 넣어줘? x-1로 바꿔치기 하는 단순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위에 있던 x가 x-1이 될 거고요. 밑에 있던 식은 요 자리에 x-1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 x-1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 뒤에 범위도 변해요. 범위도. 이 범위도 x가 1보다 작다였잖아 원래. 그런데 요 x 자리에 지금 뭘 넣는 중이야 우리는? x-1을 넣는 중이지. 그러니까 범위도 바뀌는 거예요. x-1이 1보다 작다니까 이 마이너스 1을 넘기면 x가 얼마보다 작다가 돼? 2보다 작다. 밑에도 당연히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범위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 이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fx-1이라는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긴 애구나 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적분을 할 때 보세요. 이 정적분은 1부터 3까지 구간에서 정적분을 하고 싶은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이 중간에 식의 모양이 변하잖아. 얼마에서 변해? 2라는 지점에서 변한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얘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없고 잘라야죠. 2에서 한번 잘라야 돼. 그래서 1부터 2까지 한번 계산 플러스 2부터 3까지 한번 계산 이렇게 둘로 쪼개서 갈 겁니다. 그럼 얘하나 1부터 2 구간에서 적분을 할 때는 두 식 중에 어떤 식이 요 자리에 들어갈까? 그죠? 얘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그 앞에 x가 하나 지금 곱해져 있는 상태잖아. 그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에다가 x를 한번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거고요. 자, 두 번째 구간은 2보다 크니까 요 식이 들어가는데 역시 얘한테도 x가 한번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죠?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해볼까 계산?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해서 1부터 2까지 더하기 자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 요거는 2부터 3까지 이렇게.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계산 방법으로 해볼게. 봐봐 여기다가 3분의 1 해놓은 다음에 요 3의 x의 세제곱 요 자리에서 어떤 계산을 하면 돼? 요놈 세제곱에서 요놈 세제곱을 빼버려. 그럼 몇이죠? 7이죠? 3분의 1에다가는 7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해준 다음에 요 자리에서는 또 무슨 계산을 하느냐?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줘. 3되잖아 그치? 3. 그럼 여기다가는 3 곱해주고 요게 앞에 거 계산한 결과고요. 뒤에 있는 것도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3분의 1 한 다음에 자 요 자리에서 또 이놈의 세제곱에서 이놈의 세제곱을 뺀다. 얼마지 그러면? 19죠. 19. 그죠? 27에서 8 빼니까 19. 플러스 자 2분의 3 한 다음에 요 자리에서 요놈 제곱에서 요놈 제곱을 빼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랑 3분의 끼리 같이 계산하면은 이게 뺐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나요? 요거랑 계산한 게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놈이랑은 2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15니까 12? 얼마죠? 6인가? 6 플러스 6 이렇게 그지? 그래가지고 다 계산한 결과는 2 이렇게. 근데 식이 변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 지점에서 끊어가지고 따로따로 계산해라 라는 게 계속 포인트고요. 자 마지막 두 문제 33번에 있는 두 문제만 풀고 진도 마칠게요. 자 33번에 1번부터 보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있잖아. 예를 들어 이 문제에서 이거를 물어봤다. 이 문제에서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했으면 이거는 어떻게 풀면 제일 쉬워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앞에다가 x를 하나 붙여놨죠. 이렇게 x를 하나 붙여놨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도형의 넓이로 풀 수가 없다. 얘는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fx라는 식부터 정확하게 써볼게요. fx라는 식은 지금 0을 기준으로 변하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떤 함수였어, 유나야? 이거 뭐라 그래? 상수함수. 얼마짜리 상수함수야? 6이죠? 그냥 6이라고 쓰면 되지? x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6이야. 자, 근데 한영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요 구간으로 넘어와서는 1차 함수가 됐죠. 요 1차 함수식은 뭘까요? 마이너스. 우리가 1차 함수식을 생각할 때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기울기고 얘가 y 절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초록색 식을 딱 봤을 때 우리 눈에 두 가지가 보여야 돼. 기울기가 얼만가? 기울기라고 하는 건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가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x 증가량은 2인데 y 증가량은 몇이야?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몇이고? 마이너스 3이고 y 절편도 딱 보이네. y축하고 요소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게 fx야. 그러면 xfx라고 하면 방금 써놓은 식에다 그대로 x를 한 번씩 뭐 할까? 곱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해주면 이게 xfx죠. 맞니, 윤서야?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윤서야? 지금 식이 변하고 있죠? 얼마를 기준으로 식이 달라져? 0을 기준으로 식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 적분을 하고 싶지만 잘라서 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한번 해주고 플러스 다시 0부터 2까지 한번 해주고 이렇게 둘로 잘라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성빈아, 이 자리에는 어떤 식이 들어갈까? 두 번째 식. 이게 뭐라고 써있니? 아, 위에 거.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쓰는 거야, 얘는. 그죠? 이거는 위에 식이 들어가야 돼. 6x가 들어가야 되고 요 뒷자리 0부터 2까지를 할 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요 놈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렇게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계산은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 요 2번 문제는 함수의 식이 바뀌잖아. 함수의 식이 0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식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잘라서 계산해야죠. 응? 아니 2번이요. 2번도 만약에 넓이를 구한다. 그러니까 뭐 정적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해라. 그러면 이제 잘라서 해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자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해야지. 그지? 자, 근데 이 밑에 2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게 f'x예요. 그러면 이런 식을 한번 상상해 봐. 만약에 0부터 6까지 f'x dx라는 식을 하나 쓴다면 이 식은 첫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 그래프에서의 뭐죠 이게?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맞죠? 오늘 수업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야. 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식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자,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을 뭐 해준다? 적분을 한번 해준다. 그지? 근데 f'x를 적분하면 뭐죠? fx잖아. 그럼 fx 만들고 나서 아래 끝, 위 끝, 0부터 6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6 빼기 f0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f6 빼기 f0이니까 결국 이거랑 내가 찾고 있는 건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문제의 답은 계산이 필요 있다 없다? 계산이 필요 없다. 그냥 뭘 찾으면 돼요?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가 그대로 이 문제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넓이 몇이에요? 9가 되는 거지. 답이 9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딴 것보다 정적분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는 연습을 좀 하면 되겠고, 내일이 이제 우리 마지막이야. 우리 5종 남았거든요. 내일이 마지막이라서 내일까지 수업을 하고, 지금 생각으로는 다음 주 한 화요일쯤, 화요일날 어차피 여러분 그 원래 수학하는 날이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미 교재를 잘 끝내온 사람들은 내일이 끝이고요. 이제 교재가 이제 덜 끝나 있고 뭐 결석이 많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음 주 화요일 날 한 번 더 불러가지고 보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진짜 죽어도 나오기가 싫다. 그럼 내일까지 밀린 거 없이 싹 끝내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안 나와도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교재 101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마무리 문제 7회 푸시면 됩니다. 마무리 7회. 에이, 그냥 계산하는 건데 뭐. 파이팅. 자, 그 여러분 마무리 문제 7회 풀다가 마무리 문제 7회차죠. 7회차에 7번이에요. 7번에 2번부터 볼게요. 2번. 일본은 하면 안 돼요. 일본은 아, 제발. 1번은 그려서 풀면 금방 나오는데. 이거 안 알려주시면 돼요. 자, 2번부터 보면 일단 얘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식의 모양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얘는 x괄호 x-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애였을 거란 말이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였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면 요쪽이랑 요쪽은 양수값을 갖고 있잖아. 요 사이는 음수값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적분 구간을 -2부터 1로 잡을 건데, -2면은 여기쯤에 있을 거고 1이면은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 이 -2부터 1이라는 구간은 중간에 0이라는 지점에서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자 -2부터 0까지 여기 구간, 여기 구간에 있을 때는 절대값 안에 부분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요. 양수요.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절대값 안에 있던 부분이 양수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부터 0 구간을 적분할 때는 절대값 안에 있던 식을 그대로 갖다 쓰고 적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0부터 1 구간을 적분할 때는 0부터 1 구간이면 이제 여기로 넘어왔잖아? 여기로 넘어왔죠? 요거는 이제 초록색 구간이잖아. 그지? 초록색 구간이라 함은 절대값 안에 있던 부분이 음수인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절대값 밖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하나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산이죠.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해가지고 -2부터 0까지. 3분의 22? 그렇죠. 이거는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해가지고 0부터 1까지. 계산을 잘 하면 재현이가 말한 대로 3분의 2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그걸 안 했어요. 뭐? 적분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7번의 2번이었고, 이 7번의 2번이랑 8번의 2번이 거의 유사한데, 근데 8번의 2번은 좀 더 범위가 넓어가지고, 자, 구간을 좀 더 잘게 쪼개야 됩니다. 8번의 2번 볼게요. 8번의 2번. 준이 아직 못 썼어? 자, 8번의 2번으로 가면은 8번의 2번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봤을 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지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요 놈은 마이너스를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한데 x축이랑 만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x축이랑 만나. 이렇게 생기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요 사이에서는 절대값 안의 부분이 뭐였죠? 양수인 거야. 양수. 근데 그 밖에 나머지 이런 쪽은 다 절대값 안의 부분이 뭐예요? 음수인 구간이에요. 음수인 구간. 예. 7번에 1번 13이죠. 예. 자, 그러면 0부터 4까지 적분하고 싶으니까 0이면은 여기 있죠. 0. 여기에 0이 있을 거고, 그리고 4면은 여기가 2니까 1, 2, 3, 4 여기쯤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4가.
그러면 그치 이거는 구간을 3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0부터 1까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잖아, 그치? 예. 그래서 0부터 1까지 구간에서는 자, 이 녀석이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던 거니까 얘가 절대값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치? 부호가 뒤집힌 요 모양으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2까지 구간은 원래 양수였으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써가지고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요거를 적분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2부터 4까지 요 구간은 또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요렇게 적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덩어리로.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답은 얼마 할까? 몰라요. 3분의 17 이렇게 적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저 다 했어요. 저 진짜 갈래요.